곱게 보지 말고 곱게 보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참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낮에 공원에서 등불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한평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길 원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한다. 종산 스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과 인생, 사람들을 곱게 보며 살아왔다.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나니 곱게 보며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곱게 보지 말고 곱게 보자. 자기가 생전에는 결코 그 밑에서 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늘을 드리워주는 나무를 심을 때에 그 사람은 적어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할딱거리고 있는 상처 입은 작은 새 한 마리를 자기의 둥지로 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다면,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타인을 위해 작은 선행을 베푸는 손길에 달려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자기 이외에 남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영국 속담을 기억하자. 선한 마음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성품도 선한 마음이 없다면 가치가 없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사람이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이다. 선한 마음은 고귀한 성품을 낳고 고귀한 성품은 행복을 낳는다. 마음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19세기 영국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는 작품에는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문에 손잡이가 없다 보니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못 그린 것으로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의 문을 상징하기 위해 손잡이가 없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반드시 안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웃거나 단식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해하려고만 하였다. 감성지능 EQ의 저자 데니얼 골만은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사람들을 어둠의 유형이라고 명칭하였다. 사회성은 타인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말의 내용을 인지하여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적 행동을 같이 내어 잘 어울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어둠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해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어둠의 유형에 속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웃거나 단식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미국 저널리스트인 알렉산더 울코프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누구의 인생에도 대수롭지 않은 날이란 없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할까 걱정해야 한다. 당나라 왕발의 시에 세상에 알아주는 벗이 있다면 하늘 끝에 있어도 미국과 같네라는 문장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 나를 알아주는 벗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주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스스로 알도록 하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두고두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낙하산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열려야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마음과 낙하산은 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죽음이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활짝 펴진 마음과 낙하산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도와준다. 항상 마음을 활짝 열어라.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보면 온 세상이 보물입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렴.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저마다의 소신이 있단다. 미국의 여성 CEO 메리키 예시는 이렇게 말했다. 북적대는 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방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그를 대하라.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만 쳐다본다. 고릴라가 들어와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날 때는 세상에 단둘뿐인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감정, 자신만의 사연을 갖고 살아간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뜸이다. 중국 진나라 예양은 사위지기 자사, 여위열기 자옹이라고 말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한다는 뜻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진정한 만남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역시 싸구려 취급받을 것이다. 러시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인생을 사랑한다면 인생 또한 사랑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지만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기술 중 90%는 싫어하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 관한 것. 적을 만들지 말라.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지만 적은 위기를 가져오고 애써 얻은 성공을 무너뜨린다.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3%의 반대자 때문이며 10명의 친구가 1명의 적을 당하지 못한다.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지 말고 항상 악연을 피하여 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인생에서는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그들은 아직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 작가 쥘 르나르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결점도 마찬가지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결점들이다. 젊은이가 좀 젠체하더라도 비웃지 말 것. 어떤 얼굴이 자기에게 맞는가 찾기 위해서 이 얼굴 저 얼굴을 시험해보고 있을 따름이니까라는 로버트 슐러 목사의 말을 기억하라. 인간의 조상이 무엇이냐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오로지 인류를 욕되게 하는 짓을 안 하도록 조심하면 된다.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는지 아니면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걱정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류를 욕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의 손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만남은 인연, 관계는 노력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도 그걸 깨지지 않게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의무라는 말이 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전적으로 노력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하늘에 대해 인간이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진심과 정성으로 대하고 항상 선연을 맺기 위해 노력하라. 인간관계는 운 좋으면 발견되는 산삼이 아니라 5년 6년 땀과 노력, 정성을 기울여야 얻어지는 인삼이다. 가네이라 케노스케는 이렇게 말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인간관계 역시 거울과 같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린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본 후에도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의 경험뿐이기 때문이다. 영국 속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신발이 어디가 끼이는지는 오직 신고 있는 사람만이 안다. 1시간의 인내는 10년의 안락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분노와 우행은 나란히 걸으며 회한이 양자의 뒤꿈치를 밟는다. 순간의 인내는 평생의 안락이다.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저지르면 10년의 회한이 뒤따른다. 3분 참으면 3년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대에게 잘못이 없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다. 만일 그대가 잘못을 했다면 화를 낼 자격이 없다.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인가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을 때에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악에 대하여 평정한 저항이 최고의 승리를 거둔다. 분노를 통제하자. 그대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화를 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 마음속으로 열을 세라. 10가지 세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100가지 세라.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분노는 일시의 광기이다.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못하면 분노가 그대를 제압한다. 분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그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할 뿐이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100가지 세라.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1000가지 세라. 그래봐야 17분에 불과하다. 인간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국의 여성 CEO 메리 케이 애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가슴에 나는 관심받고 싶다는 목걸이가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대한다.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무관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타인에 대한 무례함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경지에 들어가는 최상의 길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눈을 주었지만 혀는 오직 1개만 주었다. 그것은 많이 듣고 많이 보되 말은 그만큼 적게 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대화를 할 때는 가급적 적게 말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말하고 적게 듣지만 현명한 사람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당나귀는 긴 귀로 구별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구별할 수 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듣는 것이란 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보다 타인의 말을 잘 듣는 태도가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경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어떤 일이든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지름길은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원하면 짧은 혀를 갖고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이야기하자. 나의 취미는 독서, 음악 감상, 그리고 침묵.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길을 밝혀주고 항상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친절과 미, 그리고 진리였다. 독서와 진리, 음악 감상과 미, 그리고 친절과 침묵은 인생을 밝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배우고 즐기고 침묵하는 일을 취미로 삼아라. 거북은 아무도 몰래 수천 개의 알을 낳지만 암탉이 알을 낳을 때면 온 동네가 다 안다.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떡갈나무가 넘어질 때는 온 숲속에 그 넘어지는 소리가 메아리 치지만 수많은 도토리들은 미풍의 소리 없이 떨어져 새로운 씨앗이 된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항상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게 행동하자. 영국 작가 제임스 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각이라도 있어야 한다. 만약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트르니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고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하며 이해한 것의 절반만을 믿는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믿는 것의 절반만을 겨우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80%는 경청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청취한 내용 중에서 25%만 경청하고 나머지 75%는 흘려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을 잘하건 못하건 경청에 유념하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영국 속담에 말을 많이 하면 후회가 늘고 말을 많이 들으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다. 대화할 때는 항상 114 법칙을 지켜라. 114 법칙은 내가 1분 정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1분 정도 질문을 건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4분 정도 듣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기계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다. 114 법칙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공개, 질문, 경청의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성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내 귀가 나를 가르친다는 말을 명심하고 대화 중에는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자. 침묵하지 못할 바에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샘 레이브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해지기는 아주 쉽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중에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청득심을 명심하고 항상 침묵과 경청을 습관 들여보자. 침묵은 금이니 침묵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라.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선택적 인식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1분에 150 내지 250 단어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뇌는 그보다 4배 많은 400 내지 800 단어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우리의 눈은 1초에 500만 가지 정보를 인식하나 정신은 단지 500가지만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자극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정보만 선택적 인식을 하게 된다. 듣는 것은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경청에 주의를 기울여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듣는 법을 배워라. 기회는 때때로 아주 조용히 문을 노크한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다. 경청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다. 성인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평균 70%를 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데 쓰기 9%, 읽기 16%, 말하기 30%, 듣기 45%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자. 그것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통로이다. 독일 태생의 미국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미국 화이자 제약회사 회장 제프 킨들러는 매일 아침 1센트짜리 동전 10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출근하였다. 그리곤 직원이나 고객을 만나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충분히 공감해 주었다고 판단되면 동전 하나를 반대쪽 주머니로 옮겼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10개의 동전이 모두 옮겨가도록 매일같이 경청과 공감을 훈련하였다. 내일부터 바지 주머니에 동전 10개를 넣고 집을 나서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10번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직장 내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이론에 켈의 법칙이 있다. 조직에서 직급이 한 단계 멀어질 때마다 심리적 거리감은 제곱으로 커지고 직급 간에는 점점 두꺼운 벽이 존재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거리가 1일 때 상사와의 거리는 2가 되고 심리적 거리감은 4가 된다. 직급이 한 단계 더 높은 상사와의 거리는 3이 되고 심리적 거리감은 9가 된다. 결국 심리적 거리감이 증가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누군가와 소통을 원한다면 잭 웰치의 말을 기억하고 10번 이상 말하라.